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책은 서준식 교수의 최근작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학문이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학이라든가 그다음 수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학과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훌륭한 투자 성과를 낸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은퇴를 선언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짐 사이먼스 같은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동안 이것과는 일정 수준 배치된 것으로 보여지는 인문학은 과연 투자에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도 또한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투자 세계에 보면 이 인문학에 정통한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경우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과거 머니 사이언스 등을 통해서 기술과 수학에 달통한 사람들의 투자 성공을 보았듯이 또 하나 인문학으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꽤나 있죠. 철학을 공부했던 조지 소로스는 현재 세계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모펀드 운용자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저를 제자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분을 투자의 멘토로 생각하는데요. 바로 BNP 파리바에서 채권 운영을 맡으셨다가 지금은 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가 된 서준식 교수입니다. 사실 서준식 교수는 개인적으로 투자의 롤모델로 삼는 그런 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학적인 지식도 출중하고 그 다음에 실전 투자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얻은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매력적으로 끌어당기는 부분은 인생에서 삶의 재미를 추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저는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수많은 가죽 재킷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포도주를 멋지게 즐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몇 번 우리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참 다른 건 몰라도 저분의 그 포도주에 대한 안목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아주 걸출한 투자의 한 획을 그은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분은 다른 누구보다도 픽스드 인컴 같은 주식, 픽스드 인컴이 아니고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면 채권이죠. 정해진 이자를 받는 것을 우리가 픽스드 인컴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분은 채권의 달인이었죠.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채권 펀드를 운영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 주식 투자도 꽤 잘하세요. 사실은 픽스드 인컴으로 본인의 자산을 이렇게 잘 운영했다기보다도 이분은 본인 자산은 주식으로 잘 일군 그런 성공한 투자자, 성공한 실전 투자자인데요. 이분의 투자를 잘 들어보면 이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채권 투자를 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 픽스드 인컴 같은 주식 중에서 픽스드 인컴 레이트가 쭉 올라갔을 때 그 주식을 매입하고 또 추가적인 옵션이 달려있는 그런 주식을 선호하고 거기에 투자한다라는 게 이 서준식 교수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풀면 채권에도 이자를 주는 게 있고 또 이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자를 조금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도 있거든요. 근데 주식에서도 보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채권 이익 올라가듯이 배당률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식들 중에서는 그렇게 배당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벤트가 발생할 회사들이 있죠. 왜냐하면 자회사를 팔아서 수익을 수취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든가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이 높죠. 자, 이것을 주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채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분명히 주식이죠. 바로 이런 쪽에 탁월한 역량이자 한 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서준식 교수님이다라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분야를
잘 세우신 분이 실상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전 투자에서 이것으로 이렇게 제대로 되고 오래도록 꾸준한 성공을 이룬 분도 별로 없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트레이더들의 방식들이 있어요. 뭐 차트를 본다던가 아니면 수급량을 본다던가 이벤트를 본다던가 등등등 해서 투자를 하는, 그리고 뭐 업황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분석해서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투자는 그런 투자 아니다. 절대 그런 투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투자 아니고 오히려 딱 정해진 수익을 낼 수 있는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잘 골라서 찾아가는 그런 투자는 위험 부담도 적고 롱런 할 수도 있고, 또 롱런 하면 쌓이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준식 교수님의 투자 방법을 많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존경하는 스승님과는 좀 다른 패턴의 투자의 원칙과 투자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에 비한다면 조금 더 트레이더의 성격이 좀 강하고, 또 그리고 빠르게 트레이딩하는 스케일퍼에 비한다면 오히려 가치 투자자에 더 가까운 그런 이중적 성격을 가진 투자자이기도 하죠. 네, 서준식 교수님이 쓴 이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우 쉽게 써졌어요. 이분의 지적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책을 참 쉽게 잘 쓰셨구나. 과거 오히려 첫 번째 책 절판되어서 중고책 시장에서 권당 막 10만 원 이상이 거래되던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보다도 오히려 내용은 좀 더 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잘 읽혀지는 그런 책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주장하죠. 역사의 한 획마다 경제라는 본질이 숨어 있다. 이 책 내용 전반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세계의 역사들이 있는데 이 역사를 끌고 간 핵심적인 모토는 무엇이냐? 돈이라는 것이죠. 돈이 역사의 흐름들을 끌어왔다. 그리고 그것을 인문적인 감성으로 돌아본 책이 바로 이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투자는 자연과학과는 다르다. 자연과학과는 다르다.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 말을 인용하죠. 투자에서는 정확히 틀리는 것보다는 대충 맞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얘기는 정말 맞는 얘기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투자가 자연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처럼 딱딱 원인과 결과가 맞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냐? 그거는 투자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죠. 우리는 그 이치를 관찰하고 발견해서 해설하면 되는 겁니다. 자연과학은 돌아가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심리는 어떻죠? 네, 사우스시 버블의 온 재산을 다 탕진했던 만유 인력의 과학자 뉴턴이 했던 얘기 그대로죠. 나는 자연과학의 그리고 또 천체의 흐름을 1분 1초 단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람의 심리는, 사람의 광기는 조금도 알 수 없다 라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사우스시 버블에서 잃고 나서 했던 이야기로 우리에게 유명하게 회자되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투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어슴푸레하게 맞추는 게 오히려 투자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소양이 높을수록 투자에 대한 해안이 올라가고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서준식 교수님은 하고 있죠. 이 책은 총 4부로 나누어지는데요. 1부에서는 돈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얘기, 철기 문화부터 고대 철학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흐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부에서 아주 재밌습니다. 2부에서는 세계의 3대 장이죠. 경제 3대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 그리고 마르크스,
그리고 케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이제 이게 이 책에서 저는 굉장히 보고와 같은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확실하게 이해한 것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체로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한 경우들이 꽤나 많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쉽고 직관적으로 딱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충분히 그 내용을 소화했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라는 제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서준식 교수가 바로 그렇게 하는데요. 경제학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하면서 세 명을 비교합니다. 경제학은 어떻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이게 나한테 정말 가치가 있어? 효용이 있어? 하는 효용, 즉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효용을 내가 갖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돼? 이것의 교환 가치는 얼마야? 하는 가격에 대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내가 만들 만한 욕구가 생기겠어? 즉 만드는데 제작이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경제학을 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해 냅니다. 그러니까 효용과 그리고 가격과 비용이죠. 즉 사용가치, 교환가치, 생산 요소가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경제학을 설명해 냅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경제학을 이분을 통해서, 우리 서준식 교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거장들 아담 스미스, 막스, 케인스, 이분들 책을 합치면 무려 책 페이지 수가 주요 저작만 해도 4,000페이지가 넘는데요. 그분들 책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책이 바로 서준식 교수의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입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근현대를 장식한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가 일으킨 대공황, 그리고 그 대공황을 극복하기에 나타난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또다시 나타난 자유주의 시장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몰락하는 일반인들, 차이나는 빈부격차, 이런 데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이분이 이제 경제학 그리고 경제에 이어지는 주요한 포인트마다의 사건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마지막 4장에는 보너스 장으로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주는데, 짧지만 내용이 많이 함축되어서 중요한 얘기들은 다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 나올까요? 네, 이분의 전공 금리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환율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주식 얘기 나오고, 그리고 투자자의 심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얇고 금방금방 읽어요. 책도 작은데 글씨도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읽기에 너무 쉬운 책인데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인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책이라서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하는 분이 아직도 많잖아요. 아직도 많기 때문에 어떤 책부터 시작하느냐, 그동안에 이제 독일 책방에서 다루어진 책들이 여러분 투자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한국 사람이 쓴 더 쉬운 책 한 권을 권하라면 사실 서준식 교수의 앞선 책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 근데 그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를 오늘 독일 책방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혹시나 이 서준식 교수님이 이걸 보고 나는 너를 제자로 생각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저에게는 아주 많은 투자 스승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서준식 교수라는 것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스승을 많이 두십시오. 많은 스승을 둔 사람이 좋은 결과를, 그리고 성공의 길을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일책방에는 훌륭한 많은 투자의 스승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바로 이 전 책 남극의 대결 소개해 드릴 때는 영하 10도가 넘어서 정말 벌벌 떨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제는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자, 이제 봄이 되었는데요, 밖에도 좀 돌아다니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친구들도 만나고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특별히 자영업자 여러분도 많이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독일 책방 때까지 안녕.